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소카의 박재욱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저희 이제 소카라고 하는 이 브랜드, 그다음에 이 서비스에 대해서 직접 접해보거나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뒷면에 숨어져 있는 기술이랑 플랫폼이 어떤 역할들을 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들이 향후 미래의 소카라고 하는 기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술과 플랫폼이 이끄는 모빌리티 혁신인데요. 이제 과거에 없었던 방식으로 기술과 플랫폼이 도입이 되면서 제조 중심이었던 이동시장이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카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미션은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모빌리티의 혁신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이동을 쉽게 하고 편하게 하고 더 낫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전반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회사의 미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빌리티라고 하는 시장 자체는 과거에 스마트폰 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그다음에 커머스 시장이 이커머스로 옮겨갔던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조 중심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제조 중심의 이동 산업 자체가 서비스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모빌리티 패러다임 자체가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동을 할 때 차량을 소유하고 그 소유를 통한 이동을 해나가는 것이 되게 일반적이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점점 서비스화되고 바뀌어 나감에 따라서 사용자들의 이동 행태들이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런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 위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의 여러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커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제조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플랫폼 중심으로 산업이 이동하다 보니까 현대나 기아차보다 우버의 시가총액이 커지는 등 전반적으로 이런 이동 서비스가 점점 보편화가 되고 내가 차를 굳이 갖지 않더라도 이동을 쉽게 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점점 시장이 재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제 자율주행 같은 기술들이 접목이 됨에 따라서 2023년에는 글로벌 전체 마스 매출 규모가 거의 1,000조 원 가까운 정도로 굉장히 커질 것이라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커머스, 유통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왔듯이 그 다음에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과거에는 정말 제조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플랫폼 중심으로 옮겨왔듯이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모빌리티에서도 비슷한 형식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카는 이렇게 변화하는 모빌리티 산업과 패러다임에서 중추적인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카가 그럼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과거로 되게 돌아가서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돌아보면요. 저희는 일단 100대 정도의 작은 차량 대수로 제주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요. 처음에는 정말 100대 정도의 차량, 회원수 3,000명, 그 다음에 이때 아주 작게 특정 지역에서 이 카시어링이라는 비즈니스를 선보였고요. 이 선보인 비즈니스가 지금은 잘 성장을 했고 그 내용들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카가 이제 발전을 하고 서비스를 키워나감에 따라서 이 공유 차량을 이용한 차량의 효율적인 이용을 많이 주도해 왔습니다. 저희가 바라봤던 시장의 문제점 중에 제일 큰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자차 시장의 운영이 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차량을 사서 주차해 놓는 시간이 96% 정도에 달합니다. 실제로 도로에 나가서 운행이 되고 있는 시간은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비싼 자산이 주차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너무 길었던 거죠. 근데 이런 불편함들을 깨고 이걸 좀 더 이 자산을 좀 더 효율적이고 최적화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해서 차를 필요할 때만 짧게 빌려 쓰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서 그 시장의 문제점을 깨기 위해서 소카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 최소 30분부터 10분 단위로 대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스마트폰으로 24시간 동안 간편하게 내가 사람을 만나서 빌리는 게 아니고 비대면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고 가까운 소카존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대여를 해서 걸어가서 5분 거리에 있는 존에서 내가 차를 빌리고 그걸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좀 새로운 방식의 이동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그때 들어갔던 아주 간단한 초기 기술부터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차량을 제어하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필요했어요. 무인으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서비스가 그 각각의 존들에서 사용자와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어야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 차량들을 리모트로 제어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운영 노하우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예약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냥 렌트 기간 동안에는 소비자한테 일방적으로 그냥 차량을 맡기는 정도였다고 하면은 저희는 차량에서 올라오는 그 데이터들을 저희가 설치한 IoT 디바이스를 통해서 다 수집을 해서요. 고도화된 운영 프로세스들을 구축을 하고 이 사용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생기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는 등의 역할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플랫폼 이제 구축 기술이 들어갔는데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차량을 빌릴 때를 생각을 해보면 영업점에 가서 거기에서 차량 인수를 위해서 이제 직원들이랑 대면으로 프로세스를 갖게 되고 거기에서 계약서를 하나하나씩 써서 본 다음에 내가 이제 차량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차를 인수해 갖고 나가는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거쳤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플랫폼 기술로 만들고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을 차 안에 설치를 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제어를 가능하게 만들므로 해서 차량을 대여하는 것부터 반납하는 전 과정을 완전히 비대면으로 구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용자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올라가고 편의성이 많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뒷단에서 백엔드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고도화를 시켰는데요. 과거에는 뭐 고객 유치를 위한 가격 할인이나 마케팅 전략 등에 집중을 하는 방식 외에는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지만 저희는 뒷단에 있는 백엔드 시스템을 잘 만들므로 하여금 접근성 좋은 위치에다가 소카존을 개설을 하고 그걸 리모트로 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 전체적인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고도화되고 최적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서비스 제공과 차량 운영을 전체를 아우르는 백엔드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이 덕분에 점점 더 빠르게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뒷단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과 더불어서 저희는 오프라인에서 사용자들과 차를 만나게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핵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들을 거쳐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오프라인에서 이 주차장, 소카존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의 역량이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초기부터 이런 역량들을 많이 쌓아왔는데 공격적으로 주차장들을 영업을 하고 그 존 개발을 위한 노하우들을 많이 축적을 했고요. 그거 덕분에 이제 소카가 주차장에 진입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많은 주차장 오너분들이 이제 반겨주시게 되는 환경까지 오게 됐고요. 그리고 차량을 오프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차량을 안 쓸 타이밍에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었기 때문에 이런 플릿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한 차량 관리 시스템을 굉장히 잘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현재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고도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지를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처음에 굉장히 작게 100대라는 대수를 갖고서 제주도에서 2012년도에 출발했던 카시어링 비즈니스인데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도 이 뒷단에 있는 기술들을 계속 고도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진입 장벽들을 계속 높게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스냅샷으로 소카라는 기업이 어떤 데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 슬라이드가 최근 3년 동안에 소카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전국에 이제 확장을 해 나갔는지에 대한 것들을 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게 이제 저희 소카 앱 내에서 이 앱에서 이제 클릭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소카 존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동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뭐 제주도에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로 올라와서 이 카시어링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켰는데요.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국 단위 서비스로 확장을 했고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도시에서 카시어링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을 환경까지 많은 인프라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지금 14,000대 정도의 차량을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카라는 플랫폼 내에는 회원수가 690만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4년부터 작년까지 연매출 56%의 성장률을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압도적인 1등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카시어링이라고 하는 이 산업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조사를 했을 때 90%가 소카라는 브랜드를 알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탑 오브 마인드에 저희 소카라는 브랜드가 인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하면서 기업 가치 1조 원이 넘는 국내 첫 모빌리티 유니콘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게 시작을 했고
꾸준하게 뒤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발전시킨 결과 지금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케일업을 하고 앞으로도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많이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14,000대 정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여름 이제 7, 8월 성수기 때에 돼서는 한 18,000대 정도의 차량을 운영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뭐 위기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오히려 이제 호재로 많이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점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동량 회복이랑 이 증가가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그다음에 차를 사는 것보다 카시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패턴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서 신차를 구매하는 것보다 카시어링 서비스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빌려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 선택 자체가 훨씬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소비자들의 인식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그거를 통해서 카시어링을 이용하는 패턴 자체가 많이 변화를 하고 일상생활에 점점 더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가 발생을 하고 이동량이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거에 저희 비즈니스의 연관성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더 빠르게 카시어링이 그 수요를 창출해 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게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놓고 봤을 때도요. 1월 달 기준과 5월 달 기준의 매출을 비교해 봤을 때 1월 달보다 5월 달이 약 50% 많은 매출을 저희가 발생을 시키고 있고 지금 7, 8월까지도 계속 이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크게 많은 수요를 만들어낼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단순히 카시어링 서비스에서만 그치는 건 아니고 모빌리티 플랫폼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카라는 플랫폼 내에서 그 단기 대여를 하는 이런 카시어링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을 해주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좀 더 길게 그다음에 내가 뭐 출퇴근용으로 쓴다거나 일상생활에서 쓰고 싶은 분들은 월 단위로 구독하는 소카 플랜이라는 서비스를 잘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 중고차를 타보고 타본 차를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고차 플랫폼인 캐스팅이라는 서비스도 저희가 작년 말부터 테스트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니즈가 어떤 반응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뒷단에서 이런 저희가 소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운행을 해서 원하는 곳까지 배송해주는 부름이라는 서비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핸들모아 그다음에 여기서 대리운전 서비스까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투자한 자율주행 회사인 라이드플럭스 그다음에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인 일레클 같은 이런 회사들에도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고 적극적으로 협업을 만들어 나가면서 저희가 다양한 방면의 그다음에 이동을 서비스화시키고 이거를 저희 플랫폼 위로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다라는 이제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를 하긴 했지만 저희가 작년 말부터 가맹 택시 서비스로 변신을 시도를 하면서 새롭게 다시 성장을 많이 해나가고 있고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타다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타다가 이제 회원수가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소카가 갖고 있는 690만 명, 타다가 갖고 있는 200만 명을 합치면 약 900만 명 정도의 회원들이 저희 플랫폼 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타다 같은 경우에는 재탑승률이 90%에 육박을 하고 평균 별점이 4.7점에 이를 정도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많은 유저분들이 공감해주고 계십니다. 그 작년도에 저희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이제 무기한 종료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절들을 겪기도 했는데요. 연말에 저희가 타다 라이트라고 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여서 이제 6개월 정도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 시작했을 때 대비해서 등록 차량 수는 약 4.5배 많은 1,500대 정도의 차량을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출 수도 작년 11월 6개월 전과 비교해 봤을 때 1200% 정도의 성장을 하면서 빠르게 타다도 다시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스냅샷을 과연 뒷단에 있는 기술들이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력 중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차량으로부터의 데이터, 그다음에 유저로부터의 데이터 양쪽을 잘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저희가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운영 모델을 만들고 그게 다시 서비스로 돌아가서 저희 전체적인 서비스의 효율과 최적화를 하는데 쓰이고 있다는 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저희 기술력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단순히 유저들의 데이터만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이 플릿에서 나오는 차량 데이터들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결합하면서 굉장히 큰 시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과 유저 양방향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과 그다음에 플랫폼을 그다음에 백엔드 시스템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서비스를 연결되게 만드는 것이 저희가 소카를 계속적으로 성장시키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기술이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랑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그냥 단순히 기술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기술 자체가 비즈니스랑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알려면 이 전체적인 소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말 쉽게 크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매출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차량의 인벤토리가 있는 거고요. 이 인벤토리가 얼마만큼의 가동률을 갖고서 움직이느냐, 몇 퍼센트의 차량이 도로에서 움직이고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 차량 중에 얼마가 실제 수요를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가격이 곱해지게 되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매출이 나오게 됩니다. 비용 중에서 여러 가지 버켓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것들이 뭐 사고 관리, 그다음에 차량 관리,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비용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각각의 중요한 드라이버, 중요한 레버들을 기술들이 어떤 방식으로 동작시킴으로써 저희가 이 최적화와 효율화되는 기술, 그다음에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 차량을 제어하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차량으로부터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인 서비스의 스케일러빌리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운영하는 모든 카셔링 차량에 IoT 디바이스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는 데이터들을 저희 클라우드로 다 모으고 있고요. 이 모은 클라우드의 데이터들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이 서비스를 최적화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쌓인 데이터들은 나중에 저희가 자율주행이나 이런 새로운 기술들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주행이나 라우팅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들이 사업 환경 변화가 계속 있을 때마다 그걸 대응할 수 있는 근간이 되고요. 그다음에 확장 가능하게 여러 차량들, 어떤 다양한 차종들이 들어오더라도 저희 IoT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확장시켜 나가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들을 매년마다 늘려나갈 때 있어서 차량의 증차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더라도 시스템이 스케일러빌리티를 자동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다양한 소카존에 많은 소카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각각의 차들을 사람들이 일일이 관제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IoT 디바이스를 통해서 리모트로 이 차량들을 제어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상태가 어떤지 알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적은 사람이 리모트로도 스케일러블하게 이 비즈니스를 계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저희 앱을 켜서 그 소카존을 클릭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떤 수요를 만들고 있는지고요. 오른쪽이 그걸 통해서 이제 발생하는 저희 매출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앱 내에서 사전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존에서 클릭을 만들고 어디에서 수요가 만드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어디에다 소카존을 개설할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7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소카 앱에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가 여기에서 소카를 써야지라고 앱을 켜고 어디에서 존을 클릭을 했는데 그 근처에 소카가 좀 부족해서 차량을 못 타거나 나가는 경우에는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저희가 거기에다가 존을 개설해서 차를 집어넣기도 하고요. 반대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존에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나와서 여기는 우리가 좀 더 증차를 해도 이 수요가 충분히 커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존에다가 차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가동률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차를 그냥 막 서갖고 아무데나 집어넣게 되면 차는 그냥 서서 가만히 있는 순간부터 돈을 까먹고 있는 거거든요. 감가상각도 발생하고 주차비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리스크가 거의 없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과 데이터를 통해서 여기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차량이 들어갔을 때 수요가 발생하겠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거기다가 차를 증차하는 방향으로 스케일러빌리티를 충분히 확보하더라도 가동률이 떨어지지 않는 방식을 계속 발견해 나가고 그걸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부 데이터뿐만이 아니라요. 저희가 이제 계속 서비스를 한 10년간 운영을 하면서 이 지역적인 특성, 그다음에 인구 통계적 특성 이런 것들을 저희 내부 데이터들이랑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유저들의 데모그래픽이 어떠니까 여기는 차종을 아반떼를 집어넣어야겠다. 아니면 여기는 차종을 소나타를 집어넣어야겠다. 그랜저를 집어넣어야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 내부에 있는 이 존 클릭 데이터, 데모그래픽 데이터, 그리고 외부적인 지역적 특성, 그다음에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외부 데이터들을 결합을 시켜서 소카존을 개발하고 거기에서 차를 집어넣어서 가동률을 유지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 부분에서 사고 관리비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는 쏘카를 빌릴 때 빌리면서 차량에 대한 사진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을 찍게 되면은 그 사진들은 자동으로 이제 저희 서버로 이제 전송이 돼서요. 전송된 사진들을 기반으로 해서 차량에 대한 파손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AI가 자동으로 판별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탔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한테 이제 신고를 하지 않고 차량을 파손시킨 사람들을 감지해내기도 하고요. 과거에 없었던 또 상처가 생기거나 그다음 차량에 파손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선제적인 정비 같은 것들을 미리 해서 사용자가 다음번에 이용할 때 불쾌함 없이 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들에 대한 사진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이 전후 사진들, 그다음에 이 차가 멀쩡했을 때 사진들 같은 것들을 다각도로 AI가 분석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올라온 사진이 실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자동으로 판별하고 판별된 것들을 사람들이 한 번 더 검증 작업을 거쳐서 운영을 효율화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저희한테는 아픈 얘기지만 들을 수 있는 얘기일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가 그 무인으로 서비스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많은 렌터카 서비스도 되게 비슷할 것 같긴 하지만 이 보험 사기에 저희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차량들을 이용할 때 있어서 그 보험 사기를 잡아내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런 사고 패턴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왔고 보험 사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어떤 패턴을 갖고서 움직이는지에 대한 것들을 내부적인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이거를 잡아나가는데 이 기술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패턴들이 보이는데요.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차량에서 올라온 데이터들을 봤을 때 뭐 일반적인 주행들을 합니다. 내가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고 돌아오고 하는 이런 패턴들을 보이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보험 사기건 같은 경우에는 이 적당한 타이밍에 보험 사기를 하기로 짠 차와 부딪혀서 저희에게 보험금을 타먹어야 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반복적으로 배회하고 운영하는 이런 패턴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런 패턴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은 저희가 보험 사기 의심이라는 것들을 캐치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후에 사전에 못 잡더라도 사후에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고는 사고의 네트워크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단건 사고로 되어 있는데 보험 사기 같은 경우에는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한 명의 허브가 여러 명의 사람들이랑 사고를 내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런 패턴들을 잡아서 저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어떤 사용자가 우리의 서비스를 악용하고 어뷰징하고 있는가를 잡아내고 그걸 통해서 이 사고 관리비를 통제하고 보험 사기를 만들고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잡아나가는데 저 기술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무인으로 운영하는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스케일이 점점 커지면서 이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데 이 스케일이 커지더라도 추가적인 오버헤드 코스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비용을 억제하는 효과들을 많이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집하는 차량 데이터, 그다음에 유저들이 올려주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조합을 해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비용도 많이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뷰징 사례 같은 것들도 하나씩 기술을 통해서 잡아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하는 데 비용이 되게 많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많은 차량들을 무인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뒷단에서 이 차량을 관리하는 플랫폼을 활용한 운영을 최적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부에서 운영하는 그 관리 툴인데요. 차량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상태 정보, 그다음에 뭐 클레임 정보, 그다음에 예약 정보, 사용 정보 같은 것들을 이 뒷단에 있는 시스템들이 다 파악을 미리 하고 있다가요. 예를 들어 소모품을 교체해야겠다. 이거는 이제 충분히 그 연식이 돼갖고 뭐 엔진 오일을 교체해야 된다, 타이어를 교체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은 저희가 설치한 IoT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올려서 이 차는 이제 소모품을 교체할 타이밍이 됐습니다를 저희 미리 얼럿을 띄워서 저희 시스템 내에 등록이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그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이제 그걸 담당하는 정비나 세차 업체들에 이제 배정이 되게 돼서 수행까지 이어지는 것들을 심리스하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인으로 운영을 하지만 그 차량이 갖고 있는 정보, 그다음에 차량의 상태를 얘기해주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자동으로 다 저희 시스템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 시스템에서 AI가 자동으로 판별을 하고 판별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수행해야 될 그 업무들을 소모품을 교체한다, 정비를 한다, 뭐 새로 도장을 한다, 세차를 한다 하는 기타 등등의 일들을 자동으로 배정해서 온디맨드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량 관리를 자동화하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들이 잘 발전됨에 따라서 저희가 스케일이 커지고 스케일이 커지면 그 규모 경제를 통해서 전반적인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들을 같이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라고 많은 차량의 수를 늘리더라도 이런 시스템화되어 있는 전체적인 운영 최적화된 플랫폼에 의해서 더 빠르게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비용도 떨어지고 빠르게 성장하는 것들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다 같은 비즈니스를 이제 바라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과연 언제 어느 시간에 수요가 많이 있고 그 시간에 맞춰서 차량들이 배치되게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면은 뭐 대략적으로 예시를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게 강남에서 뭐 특정 날짜에 탑승 시간별로 호출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저희 10시면은 이제 음식점들이 다 닫기 때문에 되게 많은 콜이 몰리는 것들이 이제 보이죠.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을 보이는데요. 이 패턴들을 저희가 다 분석을 해서 지역별로, 그다음에 시간대별로, 그다음에 요일별로, 날씨별로 각각의 컨디션에 따라서 몇 시에 몇 개의 콜이 어디에서 발생할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예측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학습을 통한 차량 배치를 최적화를 합니다. 그래서 콜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곳으로 차량을 보내서 소비자들은 높은 확률로 차량을 배차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운전하는 기사님들은 높은 확률로 손님을 태워서 매출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만족시키는 것이 타다라는 비즈니스의 핵심인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뭐 여기 저희가 갖고 있는 특정 지역인데 특정 지역에서 지금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콜수가 밑에 변화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콜수 변화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저 점에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지역에서 이 시간대에 비가 오면 날이 맑으면 뭐 이런 컨디션 등에 따라서 몇 개의 콜이 발생하는지를 예측을 하고 거기에다가 많은 차량을 배차한다거나 적은 차량을 배차한다거나 하는 등등의 일로 하여금 이것 수요에 대한 예측 최적화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라우팅을 잘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님을 내려드린 다음에 과연 우리가 어디로 이동해 있는 게 다음 콜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지를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하고요. 이걸 AI가 학습을 해서 특정 지역에서 손님을 내려준 다음에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를 저 흰색 점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보일 텐데 저 점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을 때는 콜이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들을 미리미리 기사님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사님들은 그 장소로 이동을 하고 가는 도중에 콜을 받든지 가서 거기서 나오는 콜을 받든지 하는 일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전체 차량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이 하나의 덩어리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때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수요의 패턴에 맞춰서 공급이 제공될 수 있는지 높은 확률로 차를 배차받을 수 있는지 소비자들이 불렀을 때 늦지 않게 차가 올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계속 학습시키고 데이터가 쌓여나가면 쌓여나갈수록 운영이 효율화되고 최적화되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소카를 늘려나가고 카시어링이라는 비즈니스가 성장을 함에 따라서 환경적인 임팩트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카시어링 차량 한 대가 약 소유 차량 8.5대 정도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사는 대신에 공유 차량을 쓰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환경적으로 주게 되는 임팩트가 저희가 차량을 늘려나가면 늘려나갈수록 더 크게 만들어져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런 사회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고요. 운영 효율화를 통해서 지금은 소카 한 대가 거의 이제 9대 가까운 소유 차량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최적화들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이 소유 차량 한 750대 정도를 대체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약 10만 대 넘는 차량을 대체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 같은 경우에는 뭐 소나무를 한 4,100만 그루 심을 정도의 많은 그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저희가 만들어냈고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주차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서울에서 쓰이는 전체 주차 면적이 서초구 면적만 하거든요. 그렇게 큰 면적들이 있는데 이런 카시어링 차량들이 많이 보급됨에 따라서 주차장 감축 효과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면서 축구장 한 200개 정도 면적이 되는 그 주차장을 감소시키는 효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ESG 경영에 선제적으로 계속적인 투자를 해왔고 그거에 발맞춰서 카시어링 차량이 많이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그런 ESG 경영에 더 맞는 형식으로 서비스가 발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를 한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차량을 늘려나가면 늘려나갈수록 좀 더
좋은 환경적,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카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거기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했는지, 그다음에 현재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현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쓰이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소카라는 회사는 어떤 미래를 그리게 될지에 대한 얘기까지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동을 서비스화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과거에는 굉장히 제조 중심으로 되어 있던 이 휴대폰 시장 자체도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많이 서비스화되고, 단순히 우리가 들고 다니는 전화하기 위해서, 문자 보내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아니고 이 디바이스 자체가 하나의 컴퓨터로 진화한 것처럼 모빌리티라고 하는 전체적인 시스템도 그런 패러다임을 통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내가 뭔가를 소유해서 움직여 다니는 형태였다고 하면은 이것이 서비스화돼서 내가 굳이 차를 사지 않아도 되는 환경으로 점점 변화를 하고, 이 서비스화되고 모빌리티화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제조에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그다음에 제조에서 모빌리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시가총액을, 이 모빌리티 산업들이 기존에 있었던 이동 산업의 시가총액을 빨아들이는 효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이동의 서비스화를 통해서 모든 이동 수단을 아우르는 여러 가지 통합 멀티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해서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도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저희는 풀 밸류 체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경험을 엔드투엔드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가장 좋은 이용자 경험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쿠팡이 물류센터에 투자를 한 것처럼, 그 다음에 애플이 디바이스부터 앱스토어와 앱까지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경험을 관리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풀 밸류 체인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이용자에게 가장 좋은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플릿을 운영하는 것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앱까지 전체를 총망라하는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는 서비스 라인업도 계속 갖춰 나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이용 패턴에 따라서 단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카시어링, 중장기로 이용하시는 분은 월 단위 대여 서비스인 소카플랜, 아예 차량을 구매로 넘어가시는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차를 구매할 수 있는 중고차 플랫폼,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타다 같은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나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 그리고 이 뒷단에서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밸류체인을 관리하는 차량 관리에 대한 플랫폼, 그 다음에 드라이버 플랫폼을 저희가 아울러서 갖고 있기 때문에 엔드투엔드로 이용자들의 이동 경험을 전체를 설계하고 가장 좋은 서비스 퀄리티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을 고려한 전기차 카시어링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입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당연히 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 연료별 온실가스 배출량이 훨씬 적은 효과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저희가 이 전기차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사람들이 전기차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막연한 두려움들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카시어링 활성화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저희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요금을 무료로 만든다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전기차를 타는 두려움을 최대한 없앨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속가능하게 미래의 지속가능한 이동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ESG 경영 기반을 마련을 하고, 향후에 이제 모든 서비스에서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친환경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디젤차를 사지 않겠다는 노즈델 선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3년 내에 이제 디젤 프리를 완벽하게 실현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전기차를 보급하는 이 전체 차량에서 전기차의 이제 비율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무공해 차로의 전환들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율주행 시대도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략적 투자를 한 라이드플럭스라고 하는 자율주행 기술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와 함께 저희가 상용화를 시켜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소카존, 제주도에 있는 소카 스테이션이랑 그다음에 제주공항까지 약 5km 정도의 구간을 운영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셔틀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2020년 5월 달에 런칭을 해서 6,000건 이상의 이제 순수 자율주행을 성공을 시켰고요. 굉장히 높은 이용자 만족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좀 더 긴 구간에서 무인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같이 하고 있고요. 한 72km 정도 되는 긴 거리들을 공항부터 저희 중문까지 가는 저 거리를 그 자율주행 셔틀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들을 곧 서비스로 선보일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율주행을 상용화하는 아주 유의미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더 먼 기간에서 뭐 이런 제주도라는 공간 내에서 더 멀리 그다음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 자율주행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서비스 확대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이용자의 이동 경험을 충분히 좋게 설계를 해줘야 사람들이 자차를 살 필요가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동 경험을 엔드투엔드로 책임지는 IT 기업으로서 소카가 역할을 수행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이제 애플인데요.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의 조합을 통해서 엔드투엔드로 전체 경험을 설계를 하고 그 경험이 확장되면서 뭐 그 경험이 아이패드로 확장되기도 하고 맥으로 확장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경험들이 심리스하게 이어지는 효과들을 만드는데요. 저희가 지향하는 전략도 온라인에서의 소프트웨어, 뭐 앱이든 그다음에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IVI라고 하는 차량 관제 시스템이든 이런 것과 그 오프라인에서의 이제 하드웨어, 우리가 갖고 있는 차량 플릿과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것들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됐을 때 단순히 앱으로만 컨트롤하고 앱에서의 경험뿐만이 아니고 차량을 탑승해서 차량 내에서의 경험 같은 것들도 서비스 퀄리티를 충분히 높여서 이용자의 이동 경험 자체를 엔드투엔드로 책임질 수 있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소카가 갖고 있는 미래이고 그 방향으로 우리는 미래를 정하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되어 있는 온오프라인 경험을 제공해서 서비스 만족도가 최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에 대한 기술 개발, 그다음에 그 퀄리티 개선, 운영 효율화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제 발표를 마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듣고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래 방향성까지 또 함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어서 저희는 질의응답하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역시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계신데요. 마이크 갖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선 좋은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발표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단어는 결국 데이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소카가 기존 경쟁사들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 역시 데이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택시 가맹 서비스인 타다로의 확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카쉐어링에서 모아졌던 데이터가 타다와 같은 택시 가맹 서비스로의 확장에는 어떠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그 플릿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뭐 차량을 배치하거나 소카 존을 개설하거나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쓰였던 기술이랑 아까 전에 타다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요를 예측해서 차량을 배치하는 기술 같은 것들이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소카에서 쌓아 나왔던 그런 기술들이 조금 더 실시간으로 옮겨가게 되면 이제 타다에서 쓰이는 기술이 되는 건데요. 그런 두 서비스가 서로 간의 실시간성이 좀 있고 좀 비동기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비정형적으로 모으는 것들을 같이 결합함으로써 데이터 기술을 점점 발전시키는 효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었던 것 자체는 소카에서 이 소카존을 개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요가 어디 있는지를 예측을 하고 거기에다 공급을 집어넣어서 그게 매칭되는지를 파악했던 이 노하우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쌍방으로 계속 이제 도움을 주면서 서로 간의 데이터들을 보충해주고 더 키워주고 하는 효과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두 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상호 보완적인 좀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카쉐어링을 통해서 내가 차를 운전해야 되는 그 특정 오케이션과 내가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도심에서 뭐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이 오케이션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이제 결합하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이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카 유저들이 좀 크로스오버하게 타다를 더 많이 탈 수 있도록 만들고 타다 이용자들이 먼 길을 가거나 좀 길게 차량이 필요할 경우에 소카를 이용하게 만드는 이렇게 좀 크로스오버로 서로 간의 플랫폼 간의 유저들이 서비스를 이제 좀 양쪽을 이용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전해 나가게 되면은 뒷단에서는 데이터를 통한 기술 개발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앞단에서는 우리가 양쪽 플랫폼에서 갖고 있는 유저들을 서로 수합해서 양쪽 서비스를 서로 이용하게 만드는 효과들을 많이 만들어서 시너지가 충분히 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호 보완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 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자, 저희 이어서 질의응답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요. 네, 마이크 전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그 카쉐어링이나 라이드 헤일링 업체들이 플랫폼으로서 계속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쟁사들 대비해서 소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이런 장점들을 서비스로 어떻게 이어지고 확장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저는 이 오프라인에서 차량 관리를 하는 것들을 다 리모트로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용자 경험을 엔드투엔드로 잘 설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 모빌리티 시장에서 가장 큰 승자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단순히 이제 앱에서의 경험, 그다음에 뭐 호출할 때, 뭐 이럴 때의 경험, 예를 뭐 차량을 예약할 때 이런 경험이 아니고 차량에 탑승해서 오프라인에서 느껴지는 이런 경험들을 잘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 회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플릿 전체를 운영을 하면서 오프라인에서의 경험, 그다음에 차량 내에서의 서비스 설계, 퀄리티 컨트롤 같은 것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큰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과거에 이제 타다 베이직 서비스 이제 운영을 할 때에도 차량 내부에서 주는 경험 관리 같은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많이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런 노하우들을 기반으로 해서 카셔링 차량들도 앞으로 뭐 타다 라이트 같은 택시 차량들도 안에서의 경험, 그다음에 그 안에서 쓰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면은 저희가 이 오프라인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온라인과의 결합을 통해 다른 데들이 주지 못하는 경험들을 많이 설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지는 질문 한 가지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맨 가장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성분께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외 업체들에 비해서 소카가 빠르게 상용화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얻어지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소카에 접목하게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투자한 라이드플럭스라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초기부터 저희가 그 전략적 투자를 하고 같이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 오고 있는데요. 그 라이드플럭스라는 회사 자체가 또 특정 지역, 제주도라고 하는 지역을 잘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의 데이터들을 잘 모으고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속 운영해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의 강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드라이버나 그다음에 뭐 엔지니어만 태우고 움직여 다닐 경우에는 한계가 많이 있는데 이거를 일찍 상용화를 해서 저희는 셔틀 서비스를 이미 6,000회 이상 이제 운영을 하면서 서비스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쌓인 노하우, 그다음에 이용자들이 타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개선 사항 같은 것들도 자율주행 기술에다 계속 반영함으로써 이 상용화를 할 때 있어서 허들이 되는 이용자 경험 측면을 좀 많이 개선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사실 큰 도움이 됐고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런 데이터랑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학습된 기술력을 갖게 된다고 하면은 단순히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지역으로 이걸 확장을 해서 자율주행 기술들을 접목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오프라인에서 플릿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강력한 장점 중에 하나는 저희가 뭐 4,000개 넘는 소카존에 지금 뭐 18,000대 가까운 이제 소카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자율주행 기술이 이 차량들에 다 접목이 되게 된다면은 저희는 이미 오프라인에서 모든 인프라를 갖춰놓고 수요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파악하고 차량들을 배치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 자율주행 기술이 붙었을 때 가장 빠르게 상용화돼서 서비스화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저희한테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또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서 답변 역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체 서비스 확장 외에도 다른 업체들이랑 혹시 협력을 하거나 추가 M&A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쭈었습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랑 이제 기술적으로 혹은 서비스적으로 제휴하거나 합쳤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거나 하는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략적 제휴를 하거나 M&A를 하거나 모든 방향에서 다 열어놓고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리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모빌리티 생태계의 꿈을 같이 그릴 수 있는 기업이면은 어떤 기업이든 좋으니까 많이 연락을 주시고 저희랑 협업 관계를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분들 또 이 자리에서 또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정도 저희가 질문 더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빌리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허들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 규제인데 택시나 대리, 뭐 중고차와 관련한 정부 규제에 대해서 우려가 혹시 있으신지 좀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택시나 대리나 뭐 이런 시장들은 이미 그 규제 관련된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거보다는 좀 더 미래에 어떻게 좀 규제가 발전을 해야 전체적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일단 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규제로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에 쓰여 있는 대로만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것들을 다 열어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좀 더 창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나오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들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에서 생각하는 그 기조로 삼았던 네거티브 규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